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쉽게 피곤해진 것 같다. 왠지 의욕이 생기지 않아. 예전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든 느낌이 들어. 이런 기분이 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한 노후를 방해하는 6가지 나쁜 습관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반드시 옳은 말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적절한 습관을 들이면 70에서 80대에도 활기차고 충실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습관을 철저히 분석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주세요. 1.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세요. 김영순 씨, 72세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은 특별 할인 행사 날이어서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장을 보려 했고 마음이 조급해진 나머지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무릎이 아파 움직이지 못했고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상태는 3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겨우 회복했을 때는 딸이 가사 부담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조급함과 부주의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 전문가인 박선호 박사는 우리는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의 행동과 감정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다투고 화가 난 채로 집을 나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평소보다 빠르게 걷거나 마음이 불안정했던 것을 깨닫지 않으셨나요? 감정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행동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 평소 하지 않을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작은 방심이나 부주의가 넘어짐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넘어짐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나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걷는 것을 의식하고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전한 이동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2. 불필요한 호기심을 줄이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세요. 박영수 씨, 74세는 평소처럼 산책을 하던 중 길가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는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은 능숙한 말솜씨로 이건 100% 수익이 보장된 투자 상품입니다. 라며 설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자 박영수 씨는 정말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결국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기 투자였고 그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건 비밀 정보입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와 같은 문구가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간 심리에는
희소성의 법칙이 작용하여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 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호기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낯선 장소나 상황에서는 호기심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무료 선물을 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같은 방식의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클릭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모르는 것에는 쉽게 손대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무언가 마음이 끌리는 일이 생겼다면 한번 멈춰서 정말 필요한가, 위험하지는 않은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야말로 사기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3. 절약하고 침묵을 지키세요. 절약을 아는 자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아끼는 것의 중요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훈 씨, 70세는 가족과 대화할 때 항상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손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더 밖에서 놀게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요즘은 디지털 교육도 중요하다. 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씨는 납득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기분이 상했고 가족 간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많아지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지만 혀는 하나뿐이다. 라는 말처럼 관찰을 우선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심리학자인 우치다 박사는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때때로 듣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부모가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말을 아끼는 습관은 직장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부하 직원의 제안에 대해 즉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직원의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 후 이해를 표현하고 조언하는 태도를 보이면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말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갈등을 줄임으로써 더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침묵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배려로 대하면 결국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 어린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면 동반하지 마세요. 이성우 씨, 71세는 외동딸의 자녀, 즉 손자를 특히나 아꼈습니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설날, 딸 가족이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손자를 데리고 큰 전통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 손자가 뛰어다니던 중 갑자기 자전거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성우 씨는 급히 손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발목을 삐끗하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손자도 손과 발에 찰과상을 입었고 딸과 사위는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70에서 80대 노년층 중에는 손주를 돌보는 분들이 많지만 어린아이를 동반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노년층이 순간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시장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가거나 도로로 달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년층의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은 젊을 때보다 둔해지므로 낙상 및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손자를 보호하려다 넘어져 크게 다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아이를 안아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과 달리 손 힘이 약해지고 체력이 저하되면서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주와 함께 외출해야 한다면 진한 체크 표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고 진한 체크 표시 가능하면 부모가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진한 체크 표시 아이와 미리 규칙을 정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경험이 쌓인다는 의미이지만 무리하지 않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 또한 삶의 지혜입니다. 5. 귀중품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도난에 대비하세요. 김정호 씨, 72세는 퇴직 후 매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화려한 장신구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어느 해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여행 중 그와 친구 4명이 강도를 당해 몸에 지니고 있던 귀금속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 가치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했으며 순식간에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떤 시대든 돈은 생활 필수품이면서 동시에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일상생활과 여행 중 소지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한 체크 표시 낯선 장소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이나 값비싼 액세서리를 피해야 합니다. 진한 체크 표시 과도한 치장은 주변의 주목을 끌고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박미숙 씨, 68세는 손주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애용하던 고가의 시계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와 부딪힌 느낌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에 문의한 결과 그 지역에서는 소매치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며 이후로는 외출할 때 눈에 띄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광객을 노린 소매치기나 강도 사건이 많으며 진한 체크 표시 경찰도 귀중품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고 현금은 최소한만 소지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진한 체크 표시 지갑과 스마트폰을 뒷주머니에 넣지 않기, 진한 체크 표시 가방을 몸 앞으로 매기, 진한 체크 표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면 경계하기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및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한 체크 표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의력이 저하되면서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에는 특수 사기라 불리는 수법이 교묘해져 은행 직원이나 경찰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고령자의 집을 방문해 현금이나 카드를 가로채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지난 체크 표시 수상한 전화나 방문을 받았을 때 즉시 대응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행이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체크 표시 특히 많은 돈을 인출한 직후에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지난 체크 표시 가능하면 혼자 가지 말고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전자결제 및 캐시리스 결제, 카드, 모바일페이 등가 보편화되면서 지난 체크 표시 현금을 소지할 필요를 줄이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귀중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안전 대책 중 하나입니다. 항상 경각심을 갖고 위급 상황을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말고 가볍게 이동하세요. 어느 지인의 어머니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고 어디를 가든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여행지에서 많은 기념품을 구입하여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행 후의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점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극심한 피로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중함이 장수의 비결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노년에는 모든 일에 있어 건강과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즐기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지난 체크 표시 짐을 최소화하고 가볍게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체크 표시 바퀴 달린 가방을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 체크 표시 장거리 이동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여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 관리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체크 표시 노년층의 재산은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체크 표시 따라서 투자나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위험성이 높은 거래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체크 표시 높은 이율을 보장합니다. 와 같은 달콤한 말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 운용을 실천하는 것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체크 표시 한 번에 많은 물건을 사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체크 표시 이렇게 하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체크 표시 또한 급하게 이동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걸음걸이를 유지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지난 체크 표시 매일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햇볕을 쬐면서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체크 표시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지난 체크 표시 독서를 하거나 취미를 즐기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체크 표시 무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6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신의 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나요? 이번에 소개한 6가지 습관은
많은 노년층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건강하고 충실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현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6가지 습관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또한 주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진한 체크 표시,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